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문가 패널 시간에는 어김없이 안드라스 윤 커머셜 부동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언론에 보면은 계속해서 커머셜 부동산에 대출해주는 은행들 지금 심각하다. 뭐 은행 위기, 커머셜 부동산 전체가 마치 뭐 다 어려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짜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기자님께서 캐치한 내용은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지난번 그러니까 은행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고 커머셜 부동산도 오피스 부동산 일부가 그런 것뿐이다. 그렇죠. 그것도 대형 오피스 건물들 주로. 그리고 오피스도 사실은 이제 체질 개선하고 그래서 뭐 닥터 오피스라든가 이런 거로 전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그래서 크게 문제 안 될 거로 저희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 미디어의 힘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지금 일단 뭐 콜랩스 되거나 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런 자극적인 기사만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헤드라인 기사만 보면 전망이 매우 어둡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기사를 클릭해서 쭉 읽다 보면 밑에 이제 다른 그 컨셉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허황된 기사를 쓸 수 없으니까 이런 전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나눈 기사 내용도 바로 그런 게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그때 낚시에 걸린 느낌이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이 힘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어떤 종류의 리얼 에스테이트 밸류는 올라갔고 그냥 오피스에 국한된 어떤 그런 부분만 떨어졌다. 이런 부분인데 자, 변화된 거는 없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오피스 빌딩이 다시 차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피스 빌딩이 엠티 됐다는 사실은 뭐 이미 코로나 때부터 계속해서 있어 온 사실이죠. 왜냐하면 리모트 워크가 되다 보니까 굳이 회사에 나와서 일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것에 매우 이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이 바로 물가 상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결국에 뭡니까? 오피스 빌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캠이라는 것이 있죠. 메인터넌스 코스트라는 거 있죠. 뭐 유틸리티 가격도 올랐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익스펜스 자체가 올라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뭐 그렇게 오르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어커펀시 자체가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 플로우의 유동성이 매우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났느냐. 벌써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듯이 실리콘밸리와 시그너처 은행이 무너지면서 자, 앞으로 이런 은행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미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연쇄 파동을 우려하는 부분이죠. 그것도 웃기는 게요. 사실은 그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은 대형 은행들도 많이 해줬는데 꼭 지방은행들 주가만 떨어지고. 그렇죠. 이게 진짜 웃긴 거죠. 왜냐하면 뭐 체이스나 이런 은행에서 굉장히 큰 기업들에서 이미 나와서 자기들은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발표를 했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했고 로컬 은행들이 좀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운타운에 있는 빌딩들이나 이런 데 투자한 빌딩들이 이제 거기에 얼만큼 집중적으로 되어 있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이미 정부에서 어웨어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플랜이나 앞으로의 제2, 제3의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뒷받침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분석을 하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앞으로 이제 한 뭐 in couple of years, 그러니까 한 뭐 2년 정도 되겠죠. 이 시점에 어마어마한 이제 commercial real estate,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뭐 오피스 빌딩들이 리파이낸싱을 해야 될 때가 왔다. 말 되네요. 말이 되죠. 말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자율이 높은 상황이니까. 높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좀 낮아질 거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요? 자,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자율에 따라서 리파이낸싱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 참 이거는 참 유니크한 인포메이션인데. 자, 이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이 어떤 융자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이걸 우리가 많이 모르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익숙한 거는 일단 집을 많이 사시다 보니까 딱 뭡니까? 이자율이 있죠. 이자율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 30년 융자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자님도 생각하시기에 네. 30년이다. 네. 그러면 30년에 6%다. 네. 그럼 앞으로 기자님의 이자율은 그냥 30년 동안 6%인 거야. 그죠? 네. 아니, 중간에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이제 리파이낸스를 할 때죠. 리파이낸스. 근데 30년 동안 버틴다고 생각할 때 이자율은 6%. 6%. 그래서 어떤 기사가 요즘에 나오냐면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기를 꺼려한다. 네. 자, 왜 그렇느냐? 네. 이자율을 내가 3, 4% 받았는데 자, 지금 팔면 30년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30년 이자율이 2%, 3% 넘게 올라가니까 나 이 이자율 때문에 내 집을 팔지 않아야지. 그런데 자,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은 뭡니까? 결국에는 이자율을 받으면 그것이 30년 고정이라는 거죠. Fixed.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는 좀 틀립니다. 네. 한국 분들은 비즈니스를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네네. 뭐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뭐 세탁소나 이런 어떤 비즈니스 운영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분들이 받는 융자도 SBA 론이라는 거죠. 그렇죠. SBA 론은 커머셜 론하고 정말 틀립니다. 네. 건물을 사고 팔 때 하는. 자, 무슨 SBA 론도 이제 30년까지는 아니어도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간을 amortization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돈을 빌리는 금액이 얼마다? 이거는 25년 동안 쪼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먼틀리가 쪼개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30년 융자다 이러면 30년 동안 쪼개니까 이것을 만일에 누군가가 60년 동안 갚아라 하면 먼틀리 레이시 그만큼 낮은 거죠. 그렇죠. 그럼 진짜 땡큐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amortization이 한 25년 정도 에버리지입니다. 그런데 네. 이 SBA 융자에서는 텀이라고 네. 이제 서서히 나옵니다. 텀은 뭐냐? 네. 자, 이 융자의 만기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융자 만기일. 쪼개는 거는 25년인데 텀은 10년에서 25년 사이가 되는 거죠. 만일에 10년 텀을 받았다 네. 한다면 25년 동안 쪼갠 먼틀리를 내잖아요. 네. 그러다가 10년이 되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뭘 갚아야 되나요? 원금까지 다 갚아야 되나요? 그럼요. 어. 그게 바로 텀이라는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모기지 할부로 내다가 10년 뒤에는 나머지 잔액을 다 한꺼번에. 그렇죠. 그것이 바로 텀이라는 컨셉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우징 마켓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런 왜냐면 못 30년 amortization, 30년 텀이니까. 아하, 네. 그동안 픽스드니까. 이제 텀이라는 컨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커머셜 융자로 넘어오 보면 네. 일반적인 융자는 어떻느냐? 자, 25년 amortization으로 쪼개느냐, 아니면 20년 amortization으로 쪼개느냐가 기본입니다. 네. 자, 그러나 이 텀 자체는 5년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맥스를 주는 게 5년입니다. 그 5년마다 재융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융자를 팔거나 그 전에 팔거나. 팔거나. 그렇죠. 팔거나.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을 사면 내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어야지 이 레이스로. 이것이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네. 재융자를 받든지 무엇을 했든지 코로나 터지고 이자율이 낮았을 때 어마어마하게 융자를 했겠죠. 그 시점에 5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초이스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네요, 이 재융자를. 센세이션하지 않습니까? 이런 컨셉. 와, 그럼 낮은 이자로 건물을 샀던 사람들이 지금 다 고금리로 그들에게는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지금 재융자를 안 해도 되는 시점이죠. 한 차라리 2년 더 남았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냥 팔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뭐 팔고 싶다고 팔립니까? 그게 또?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네. 이런 많은 지금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를 얘기하는데 지금 모든 얘기는 오피스 빌딩에 극한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 빌딩을 그렇다면 이 융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털고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길 거라는 네. 아예 디폴트를 해버릴 거라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자율로 가게 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런 압박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페드에서는 초이스 없어요, 이제.
이런 사태가 올 것을 알면 이자율 내려야죠. 이자율로 내년부터는. 예, 어차피 내년부터는 내릴 거고. 어차피 내릴 건데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이가 맞아 떨어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냥 막연히 내릴 겁니다. 뭐 분위기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정부에서도 이걸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텀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커머셜 융자에서는 5년 텀을 주고 이것을 5년 텀의 벌룬 페이먼트라고 합니다. 네. 풍선. 그러니까 5년이 끝나면 다 갚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융자를 어차피 해야 되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흘러가는 겁니다. 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저희가 또 새롭게 배우게 됐는데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일대 변화가 앞으로 한 2년 정도 뒤에 있을 거는 그럼요. 없다. 어마어마하게 네. 이제 그 시점이 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시점까지는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코비드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네. 망하는 비즈니스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지 않았나요? 많았죠. 네. 정말 많았죠. 난리가 났죠. 네. 비즈니스들 문 다 닫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대박을 친 비즈니스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있었죠. 네. 월마트 같은 경우에 네. 또는 모든 그로서리 스토어들이 돈을 다 벌었지 않습니까? 엄청 벌었죠. 이센션 비즈니스로 그렇죠. 되어가지고. 네.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했느냐? 다 건물에 투자했어요. 그때 기억 안 납니까? 제가 얘기한 모든 부분들을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이 있으니까 돌려보시면 저는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 뉴욕 맨하탄 이런 다운타운에 난리 났었죠. 네. 그런 건물들 그때 문을 이미 닫고 디폴트가 난 물건들이 쏟아졌잖아요. 이미. 맞습니다. 그 건물들을 누가 건졌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건지는 돈 거죠. 있는 사람들이 건졌죠. 네.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자, 이제 앞으로 이런 풍선 같은 거품이 되어진 이런 어떤 오피스 빌딩들이 이제는 프라이빗 엔티티에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아니,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야 거품이 빠지고 살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대줬던 이제 시절에서 앞으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몫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쓸어 담았죠. 네네. 이제 그런데 서서히 거기서 푸는 거죠, 한마디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는 또 다른 시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또 액티브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도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러나 모든 많은 이제 이것들이 이제 어떤 기사들이 많냐면 Is all commercial real estate in trouble? 이렇게 질문을 퀘스천 마크. 모든 상업용 부동산들이 다 문제냐? 예.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네. Only office building empty라는 컨셉만 쏟아집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나머지는 대박을 치고 있잖아요. 예. 다른 기사들 다 확인해 봐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산업부지라든가 뭐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모자라서 난리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잘 될까요? 지금 뭐 아무래도 에센셜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먼트라든지 이 멀티 패밀리가 예전에 좀 스트러글링 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아파트먼트 섹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모텔 호텔이 사실상 코비드 기간 동안 죽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죽을 썼는데 이것이 다시 리이밸루에이트 되면서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또 여행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맞습니다. 거죠. 자, 이센셜 비즈니스가 있듯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센셜 프로퍼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주구장창 얘기해왔던 게 차일드 케어 비즈니스. 네, 데이케어 같은 예, 제가 지금 한 2개 정도 이미 언더 컨트랙이 들어가 있는데 자,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하이 리스크 시점입니까? 커머셜 부동산으로 볼 때? 겁은 좀 나죠. 하도 기사들이 겁 많이 나죠. 때려대니까. 자, 하이 리스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은행 입장에서는 하이 리스크입니까? 이자율 때문에 그런가요? 뭐 왜냐면 은행도 뭐 실리콘밸리 시그너처 무너지고 이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이제 자기네들의 롱 컨디션을 압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탄탄하게. 그러니까 이전에 오케이 우리가 너희들 20% 다운 페이먼트 하고 하면 우리 건물 융자 주겠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25, 30%는 해라라고 하겠죠. 네, 점점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그럼요. 자, 바로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뭐냐? 캐시 플로우를 좀 더 스트롱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은행에서. 그렇죠. 왜냐면 예전에는 뭐 당신들이 이렇게 해도 뭐
별 문제 없으니까 캐시플로우 이 정도면 융자 줄게 했던 것들이 네. 이제는 혹시나 모르니까 캐시플로우가 더 돼야 돼. 그래서 다운페이를 더 갖고 와. 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타이트를 하죠. 네. 자,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safe한 investment property로 돌아서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융자를 못 받아서 건물을 안 샀으면 안 샀지. 이제는 융자를 받는다면 그 은행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새로운 컨셉이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은행이 융자가 점점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일단 융자 허락을 받았다면은 그 비즈니스는 안정적인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essential property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현상이 오느냐? 네. 몰립니다. 아, 그쪽으로 몰리겠네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투자자들은 돈이 있어요. 이거를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이외에는 투자할 데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네네네.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센셜로 몰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밸류가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네. 오피스 빌딩은 떨어지지만 다른 것들에 더 몰리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네요. 오히려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는데요?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해보면요. 이제 좋은 물건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비드가 붙죠. 집값은 어떤가요? 자, 솔직히 저는 커머셜 얘기만 하니까 그런데 집값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는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조지아 같은 경우는 다녀보면은 요즘 집이 경쟁이 좀 심해졌어요. 5월 9일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게 이 퍼스트 쿼터 집값이 하락했다는 거죠. 아, 네. 최하로 최저점을 요즘 한 10년 동안에 최저점으로 찍고 있다고 뭐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전국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저기 메트로 에리아스, 네네, 그죠? 네. 거기에 3분의 1이 지금 그렇게 떨어졌다고 이랬는데, 도심권 지역들요.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저의 이메일에 이제 그 조지아의 신문 기사 이게 이제 매일 옵니다. 네. 매일 오는데 그걸 딱 열어봤는데, 네. 이제는 또다시 비드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대요, 여기. 네. 그 뭐 어떻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요즘 그렇더라고요.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오히려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 집값을 조금씩 깎아주는 경향은 있기는 한 거는 같은데 그 작년 말하고 비교하면은 오히려 지금은 좀 경쟁이 좀 심해진 바이어들이 좀 많아진 모습을. 근데 원래 5월 달 되면은 계절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것이 트럼프가 얘기한 누가 페이크 뉴스인지 그죠? 네. 이제 누가 페이크 뉴스인지 이제 몰라요. 자, 그럼 그걸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거죠. 아, 네.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전체를 오피스 빌딩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거를 부풀려서 자극적인 기사로 쏟아내는 케이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있다 보면 좋은 물건들은 어마어마하게 핫하게 들어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저번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전에는 뭐 6% 이렇게 핫할 때는 네네. 코비드 기간 동안 너무 핫해가지고 그렇게 사도 막 오버비드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7% 정도의 수익성을 가지는 물건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캡 레이시오. 그렇죠. 이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겁니다. 네. 자, 한 예로 저희가 이제 그 차일드 케어 비즈니스 같은 경우를 이렇게 사잖아요. 네. 사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렇겠죠. 왜냐하면 똑같이 정해져야 되는 건데 지역별로 따라서 프랜차이즈 레벨에 따라서 그렇죠. 그 테넌트의 스트렝스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뉩니다. 그렇겠죠. 자, 이거를 바로 알고 모든 것들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뭐냐? 네. 치열한 경쟁이 오면 이 디맨드가 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따라서 다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씨가 말라가는데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자, 은행도 무엇이냐? 은행이 서서히 오피스 빌딩은 헤지테이트 되겠죠. 네. 나 이거 불안한데? 네. 그런데 은행들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융자를 해주는 케이스가 좀 더 스트롱거한 프로퍼티에 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공략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캐시 바이어보다는 네. 좀 약간 은행 융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봐요. 왜? 네. 네. 검증되어 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미싱하는 것을 은행이 잡아주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은행들이 이제 융자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 보는 그 분석력이 아무래도 뭐 좀 남다른 분석력들이 좀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결론적으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물건에 대한 케이스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은행 융자를 통해서 은행 쪽의 의견을 참조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함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좋은 도움 말씀 주신 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